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명이 다한 성서 소각장 2, 3호기를 다시 고쳐 쓰는 대보수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자체가 자원회수 시설을 성서 지역에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파행이 된 주민설명회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성서 자원 회수 시설 2, 3호기 대보수 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 자리. 대구시의 설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민들은 설명회 개최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거만 못 되는데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주민들이 무슨 들은 게 없는데 뭘 궁금해? 주민들은 설명회 개최가 타당한지 용역 실행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해명이 있어야 설명회 진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사가 났어요. 신문 기사에 누굽니까? 대구시 공무원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거 맞아, 싸우잖아요. 주민들이 설명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왜 또 성서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30년 넘게 자원 회수 시설로 인해 고통받아온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대구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또다시 집 근처에 있는 소각시설을 돌리겠다는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 용역 수사를 성서에만 합니까? 대구시에 땅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이거를 왜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이런 행사를 진행합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고성이 오고 가자 급기야 참석한 주민들은 설명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조건 없는 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왜 앉아 있는지도 잘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민 설명회는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지금 30년 가까이를 그런 불이익을 안고 모든 대구 쓰레기가 다 들어오는 것도 다 감당을 했는데 그걸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때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호기 정설을 했는 1호기에 새로 개보수 해가지고 했는 것만 해도 우리들이 그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2, 3호기를 다시 정설한다고 하니까 이미 2014년에 수명을 다한 2호기와 3호기를 11년 만에 고쳐서 다시 쓰겠다는 이유는 결국 듣지 못했습니다.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사 진행에만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겁박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기자 10여 명이 남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주민설명회를 강행했습니다. 성서 자원 회수 시설 2, 3호기는 폐기물 투입 후 건조, 연소, 후연소 단계를 거쳐 연소시키는 공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최소화를 위해 다단 저감 설비는 물론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감시하는 원격 측정 시스템, 이른바 TMS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2, 3호기 향후에 1기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기존 건축물이나 구조물은 전혀 증설이나 신설 없이 금에 여기 그 안에 있는 기계 설비만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 없는 주민 설명회는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그렇게 기다렸던 주민 설명회였지만 대구시도 주민들도 모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신용카드를 어디에 가장 많이 썼을까요? 1위는 단연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고 특히 20, 30대는 절반 이상을 온라인에서만 소비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은 신용카드를 온라인 쇼핑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카드 데이터로 본 대구 경북 소비 형태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지역 카드 소비액 중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종합소매 23.3%, 음식 숙박 11.9% 순이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온라인 쇼핑은 5.1%포인트나 올랐고 보건의료 역시 1.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매는 큰 폭으로 줄어 오프라인 소비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소비 품목 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20, 30대는 카드 소비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쇼핑에 사용했고 40대도 40%가 넘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보건의료의 비중이 높아 60대는 13.2%, 70대는 24.1%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간 소비 이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민들은 경북에서 가장 많은 카드 소비를 했고 이어 수도권과 동남권, 충청권 순이었습니다. 올해 19세 이상 인구 중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중은 20.7%로 2017년 대비 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통계 데이터 센터의 내국인 국내 BC카드 소비를 활용해 성별, 연령대별, 업종별 비중과 특성을 분석한 것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가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 화원유원지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호림강나루공원에 들어설 예정인 에코전망대 건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달서구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이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져 왔는데요. 달서구는 에코전망대 건립에 박차를 가해 국가정원과 연계한 대구 서부권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태자원의 보고라고 평가받는 달성습지. 달서구는 이 달성습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에코전망대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20년 자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금호강과 인접해 있는 호림 강나루공원에 높이 111m의 에코전망대를 세우고 생태 관광과 기후위기 대응, 신기술 스포츠 체험시설을 갖춘 차별화된 전망대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드론 111m 위에서 보면 뭔가 새로운 거죠. 쉽게 말하면 낙동강, 금호강과 낙동이 만나는 그 한점에서 그죠. 그 대명유수지, 그다음에 물결 그렇죠. 저 건너편에 고랭 들판 등등 그렇죠. 사계의 변화 모습을 시민들이 특히 또 거기는 태양이 있잖아요. 오후 되면 그야말로 참 보통보다 아주 몇 배 더 크시는 그런 걸 감수하면서 위로와 힐링의 멋진 공간이 되고. 달서구는 달성습지와 대명유수지, 화원유원지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는 안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생태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보관입니다. 달성습지 일대가 우리나라 제3의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에코전망대 역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전망대가 디아크 보행교와 디아크 문화관, 강정 고령보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서구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3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에코전망대와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달성습지 및 대명유수지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 모다아울렛과 먹거리타운을 활용한 쇼핑관광, 계명대와 동산의료를 연계한 의료관광 등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코전망대는 대구 서부권 생태관광벨트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달성습지 국가정원 조성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에코전망대 건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특별기획 전시 사람과 땅, 지리지의 담다를 내년 2월까지 개최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와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 지도를 비롯한 지리지와 지도들이 선보여집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경상도 일대 지리를 기록한 경상도 지리지. 1425년 편찬돼 올해 600년이 된 경상도 지리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단위 지리지입니다. 팔도에 모든 지리지가 제작되었는데 그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리지로 그 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경상도의 지리지가 가장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내년 2월 22일까지 지리지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사람과 땅 지리지의 담다를 엽니다. 이 전시에서 공개하는 198점의 지리지와 지도는 자연, 통계, 지도, 문학으로 분류해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사람과 땅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 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해 문학과 지리 정보가 결합된 신증, 동국, 여지, 성남 등 지리지의 기원과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2부는 숫자로 보는 국가를 주제로 조선이
인구, 토지, 군사라는 객관적 지표를 통해 국가를 운영했음을 지리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부 지리지의 단짝 지도에선 지도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리지의 정보가 어떻게 시각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산자 김정호가 지리지를 체계화해 하나의 지식 체계를 구축한 과정을 동요도지, 대동여지도, 동요도 등을 통해 조명합니다. 4부는 사람과 삶의 흔적을 주제로 땅을 터전 삼아 살아온 사람들의 생생한 흔적을 따라갑니다.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위한 촉각 체험물과 수어 해설 영상물, QR코드를 활용한 영상 자료도 제공합니다. 지리지가 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QR코드를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들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특별전과 연계한 강연,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진행되는데 자세한 일정은 국립대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습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지리지와 지도를 통해 선조들의 역사와 삶의 지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젠 인공지능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농업에도 AI 바람이 거셉니다. 날씨와 생육 정보를 분석해서 온실 환경을 알아서 조절하고 병해충과 재해는 미리 예측해 준비하는 건데요. 인력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 적용할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농촌진흥청이 내놨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토마토 스마트 온실입니다. 약 3,6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한 동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농가가 축적한 생육 정보와 세계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 시간대별 온도와 습도는 물론 창문 개폐와 난방 시점까지 스스로 조절합니다. AI 기술 도입 전에는 사람이 항상 농장을 운영을 할 때 감각으로밖에, 경험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AI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나고 에너지도 절약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가 수입을 20% 높이고 농작업 안전사고를 20% 줄이며 기술 개발에서 현장 보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30%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농업인의 AI 비서, AI 이사기를 영농 설계부터 병해충 진단, 재해 대응까지 아우르는 올타임 농업기술 정보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AI 기반 온실 축사 관리 기술과 농작업 로봇, 드론 자동화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27년까지 30억 건 규모의 농업 데이터를 구축하고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해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합니다. 연구 현장에는 농업 특화 AI 에이전트, 가칭 AI 새싹이를 투입해 연구 기획부터 실험 분석, 보급 전략까지 일종의 박사급 비서처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같은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과학기술에 전격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 전환을 앞당기고 농업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 더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이 혼밥 문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이젠 일상이 된 혼밥. 식당과 마트, 소비 패턴까지 1인 가구가 만들어낸 변화를 김진중 기자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 자리한 분식점. 혼자 먹을 음식을 포장 주문하거나 매장 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혼밥족을 마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보다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이 꽤 늘어난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약속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들 약간 시장할 시간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은. 1인 소비의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벽을 향한 1인석, 개인 공간을 우선한 테이블 배치처럼 혼밥을 위한 구성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는 거라서 조금 외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새 주변에 식당들 보면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인테리어나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다 계속 집밥만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뭐 자취를 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혼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혼밥을 위한 뭐 어떤 구조적인 테이블 구조나 뭐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1인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밥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동네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채소를 한 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 담은 소포장 상품을 비롯해 쫄면, 떡볶이, 찌개 등 홀로 음식을 해먹는 가구를 위한 양념과 간편식, 소량 김치와 반찬류도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1,000원씩 소포장 판매하고 있는 채소 한 끼 신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토스터기, 식품 건조기, 멀티 다지기 등 반값 가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서울의 1인 가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혼밥이 효율적인 선택이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이주 노동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진상조사위에는 대구 지역 인권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조사위는 앞으로 단속 과정 전반의 불법 파견과 사고 이후의 대응 등을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 A씨는 대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3층 높이의 창고 실외기 뒤에 숨었고 이후 추락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대구 지역 기초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 기초단체들이 재난상황실 인력을 8명 이상 구축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권고를 사실상 무시했다며 이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중대한 행정태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실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의 전담 인력은 10명으로 행안부 기준을 충족한 반면 수성구는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구는 전담 인력 없이 순번제로 당직실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실련은 각 구군의 행안부 권고를 무시한 이유를 밝히고 전담 인력을 즉각 충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가 김장김치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새마을 회원 500여 명은 지난 24일 배추 절이기를 시작으로 총 6,000포기 김장김치를 만들었습니다. 5kg들이 한 박스로 개별 포장된 김치는 각 읍면 새마을회를 통해 혼자 사는 노인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게 전달됐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남평리 내거리와 북비산 내거리 등 흡연 민원이 잦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이 이루어지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이 내년 3월에 입영하는 각 군 현역병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달서구가 미혼 남녀 14명과 함께 만나봐유 결혼해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권역별로 진행된 만남 행사로 최종 한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달성군 육아읍이 28일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2회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상가 밀집 지역인 달빛 거리를 중심으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이 장식되며 가수 황가람 등의 축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